금융이 어려운 주린이들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골치 아픈 경제도 한방 해결하는 말로 풀고 썰로 재미를 주는 하나TV. 토크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오늘은 아주 핫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스요? 그게 뭐죠?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가상세계의 총체,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좀 사라진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옛날 영화 매트릭스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시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갑자기 오늘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핵심이 되는 이유는 가상 게임뿐만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거의 일상 대부분에 있어서 가상세계가 가까워진 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가상현실이 주로 게임에서만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분야로 늘어나는 거, 그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뭐 그런 건가요? 예, 최근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야가 좀 다양해지면 규모가 커질 텐데,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를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현재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약 315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30년에 이 메타버스는 최대 1,7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배 정도 규모까지 성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할 만한 이제 분야네요. 그러면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보시죠. 시장에서 급성장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야가 이 메타버스로 가장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메타버스는 의료, 교육, 업무 등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지금 막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가상경제입니다. 가상경제는 가상의 자산과 가상의 화폐가 가상 공간에서 이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로블록스가 대표적인데요. 로블록스, 그 회사가 그게 얼마 전에 미국에 상장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이미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게임을 통해서도 게임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미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본적인 게임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예. 로블록스의 핵심은 가상경제에 있어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게임 공간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가상경제의 수익을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실제 경제 활동에서 부를 창출하는, 이게 바로 좀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평균 이용자가 3,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1조를 넘겼거든요.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냈고. 야, 지난해 매출이 1조라니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 로블록스 무슨 레고 같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또 한참 본 애들이 일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일평균 이용 시간이 한 150분 정도 되고요. 이 150분이라는 것은 유튜브의 3배, 그리고 페이스북의 7배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SNS나 플랫폼보다 이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걸 난 왜 몰랐지? 근데 너무 집에서 넷플릭스만 봤나? 근데 이게 다 미국 얘긴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없나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제페토인데요. 제페토는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Z에서 개발한 이제 가상 플랫폼입니다. 그럼 요건 뭐 게임 플랫폼인가요? 물론 게임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게임보다는 약간 사교 활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10대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밖에서 놀지 않고 제페토 내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페토라는 그 가상현실에선 코로나가 안 걸리나 보네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좀 밖에서 뛰어놀아야지. 뭐 말이 가상현실이지, 집안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싸이월드 들어가서 열심히 뭐 도토리도 구매하고 이렇게 홈도 꾸미고 했잖아요. 요즘 이제 10대들이 제페토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싸이월드 뭐 배경음악이라던가 뭐 사진, 글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헤어지면 이별 노래, 연애 중이면은 뭐 달달한 노래. 처음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말씀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뭐. 네. 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바로 실시간 사회적인 소통을 한다는 게 이제 싸이월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는 뭘 하고 노나요? 거의 이제 10대들이 하는 사회 활동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랑 이 제페토라는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10대들이 관심 있을 만한 공연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팬사인회라든지 콘서트 같은 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 제페토라는 가상 공간에서 공연 활동도 이제 하고 팬사인회도 직접 할 수 있고, 가상에서 10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데 콘서트 같은 거는 빵빵한 사운드에서 서로 마주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가상 세계에서 그런 콘서트가 인기가 있을까요? 메타버스 내에서의 공연 같은 경우는 나라고 하는 아바타와 가수들의 아바타가 이제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춤도 추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오프라인 공연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실 세계와는 달리 좋아하는 가수랑 같이 춤도 추고 편하게 사진도 찍고, 그러면 대면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용자들이 직접 예술가가 돼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에서는 의상과 아이템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월에 300 정도 수익을 내시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300만 원이요? 단순히 게임인 줄 알았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이렇게 큰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페토만 하더라도 이제 누적 이용자가 벌써 2억 명이고요. 사용자들의 90%는 이제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MZ 세대들이 특히나 이 제페토에서 열광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하이브라든지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도 K-POP 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형 기업사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게임이나 엔터 쪽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올 2월에는 구찌와 협업을 해서 제페토 안에서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3,000원 정도 내면은 내 아바타에게 실제와 유사한 구찌 옷을 입힐 수 있는. 구찌 옷을 3,000원에? 와우. 그럼 아바타한테 입힌 그 구찌 옷을 제가 실제 구찌 매장에 가서 똑같은 그 옷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MZ 세대들이 명품에도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3,000원으로는 구하기 어렵지만, 나를 체화하고 있는 가상에서는 3,000원만 내면은 구찌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보복적 소비라고 하죠. 요것 때문에 지금 명품 시장이 화랑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 가상 세계에서 본 옷을 내 아바타랑 나랑 커플룩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구찌 입장에서는 가상 세계에서도 3,000원에 팔고 현실에서도 수백만 원에 팔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의 핵심은 바로 광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제 패션 부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 광고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업무라든지 사업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로 들면은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여서와요 동물의 숲이라는 그 게임에서 유세 활동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또 다른 세상이네요. 이렇게 가상과 현실이 이어지면은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없어지겠는데요? 뭐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시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모든 기술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근로자들을 일거수일투족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난 출근 안 하면 무조건 뭐 좋겠다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가끔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한 대 피러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직장인의 꿀휴식인데, 가상현실에 대한 접속이 늦어지면 바로 전화 오겠네요. 네, 뭐하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출근 안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하면 회사가 서울이어도 꼭 집이 서울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부산도 되고 외국에서 접속해도 되고, 그럼 서울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을 상당 부분 아예 대체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롯해서 현실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미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 메타버스가 이렇게 가상 융합 경제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자 시각으로도 관련된 종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들을 메타버스와 연계해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시장 가치 대비 크게 부풀려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꺾일 때도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큰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이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메타버스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혜주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기술 제공 업체나 고품질 그래픽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체, 이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용 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활동이 현실과 혼동되면서 현실 범죄로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술 소외 계층 같은 경우 메타버스 활동에서의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일타 강사한테 끔찍게 가해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메타버스가 무슨 마을버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명확히 뭔지 잘 배우셨죠? 그럼 팀장님, 배웠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해야죠. 로블록스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도 다운받아 들어가 보고, 네이버가 만들었다는 플랫폼인 제페토 그것도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가서 가상 생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 좀 더 알게 될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엔터 같은 그런 기업들 찬찬히 관찰해보고 재무제표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확실한 점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좋은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옥석 가리듯이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크원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상의 모든 주린이들이 웃는 그날까지 토크원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